예, 예. 조금 매수인 주장이 조금 무리하네요. 예? 기본적으로 또 지금 상황 자체가 뭐랄까요. 부동산 계약했던 게, 그 매수인이 이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계약을 깨려고 하는 분위기가 크거든요. 그런 분위기 같네 보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어쨌든. 예, 예. 그러니까 계약을 트집 잡아서 문제를 삼아서 기본적으로는 좀 잘 못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아예 깨든지 아니면 금액을 대폭 깎아서 마무리하든지 이런 식의 이제 해결을 원하죠, 보통 매수인들이. 그래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상대방이 요구가 리즈너블 하면은, 예를 들면 리즈너블 하다는 게 이제 금액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500만 원 깎아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정도야 이제 내가 저기 인정할게, 받아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크게 되면은 서로 타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상대방이 잔금을 안 치르게 되면은 계약을 깨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게 계약서 6조에 따라서 지금 4천만 원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유만 가지고는 계약 해지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상황도 좀 지금 안 좋아졌는데, 그렇죠. 돈 좀 깎아줘. 아니면 나 끝낼 거야. 이런 건데요. 네네. 이게 특이하게 그런 말들 많죠.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이런 걸 써놓게 되면은 하나도 책임 안 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는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거 써가지고 다 그 매도인 책임이 다 면책된다 그러면 누구들 안 써놓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상적인 문구를 이제 재판 가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좀 보고 샀다 이 정도, 육안으로 보고 샀다 이런 건데,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때 잘 안 보이던 것들 있잖아요. 그때 계약 당시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면책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계약금 지급 후 건물의 하자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칙은 서로 계약할 때 양해하고, 그죠? 서로 계약할 때 이거는 물건이 낡았으니까, 요거는 또 망가졌으니까 그 나름대로 계약을 그걸 전제로 해서 계약을 금액을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반영이 된 거는 당연히 그 뒤에 매수인이 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금액을 정하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 숨어 있는 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원칙이. 그런데 계약금 지급 후에 건물의 하자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문구 가지고 이제 발견 자체가 계약금 지급 이후에 원래 있는 하자였는데요. 원래 있는 하자였는데 계약금 지급 후에 발견된 하자면 다 그러면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릴 수 없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 해석은 계약금 지급 후에 새로 등장한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원래 숨어 있던 하자가 아니고요. 새로 발생한 하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조금 이렇게 일단은 제가 중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지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부분 가지고 계약 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대한 계약을 끝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 일단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 돈을 안 주면 계약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하자 담보 책임이나 뭐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구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순서에 맞아요.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뭐 또 소송하려 그러면은 뭐 소송 비용도 들고 그 소송에서 감정 비용도 들고 이게 꽤나 이게 조금 복잡한 유형에 들어가거든요. 재판으로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 뭐랄까요? 이게 의리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 방식에 있어서.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뭔가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일 텐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걸 가지고 해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 부득이하게 돈을 다 내고 이전 등기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하자 소송 이전 등기 하고 나서 하자 소송으로 하세요라고 그렇죠 매주인이 그렇게 보통은 권해드리는데요. 그것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상황이 지금 부동산 어떤 전체적인 그 침체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상대방이 혹시나 이제 뭐 아이고 안 그래도 이거 잘못 썼다 생각하는데 이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내가 그냥 뭐 계약 이행을 안 하고 차라리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나는 최악의 경우에 계약금까지 몰수당해도 좋으니까 이런 집은 안 하겠다. 이런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냥 제가 이 상가를 잘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비춰볼 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